새로 재오픈한, 네, 오늘은 재오픈한 저희 병원의 CDW 시스템 그중에서도 연구 검색 사용법을 위주로 중심으로 저희가 교육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제가 간단하게 클리니컬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저희 의료정보팀의 CDW 담당자께서 실제 연구 검색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계획인데요. 저희가 이제 원내 PC에서 HIS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가 이제 실습 교육을 하는 부분을 같이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접속 방법은 HIS에서 로그인 하시고 하단에 연구 검색 메뉴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웹페이지가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중간중간 이제 문의사항이나 또는 질문사항이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교육 중간중간 또는 아니면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관련해서 시스템에 대한 용어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HIS, EMR 이런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병원에서 운영하는 IT 관련 전산 시스템을 통칭하는 게 HIS라는 용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환자의 어떤 전자 의무 기록을 EMR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HIS는 사실 전자 의무 기록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행정 시스템, 물류 시스템들이 다 통합된 형식의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병원 운영과는 별개로 의학 연구만을 목적으로 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CDW 시스템이 그 중에 하나이고, 또 저희 병원은 이제 CDW보다 CDM을 더 먼저 오픈을 하게 됐었는데요. CDM도 연구 목적의 이런 데이터 시스템, 데이터 분석 플랫폼입니다. 우선 CDW는 HIS에 누적된 환자의 대용량의 빅데이터를 연구자가 이제 연구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추출하거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고요. 실제 환자 데이터를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환자 기록들을 적재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를 표준화해서 변환한 CDM의 모델 형태로 변환한 데이터를 CDM 데이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CDM과 CDW는 철자가 굉장히 유사하기는 하지만 좀 다른 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CDW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관별로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고,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거나 또는 임상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임상 질지표를 집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능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반면에 CDM은 의무 기록을 특정한 표준화된 형태와 용어로 변환을 해서 다기관 연구를 지원하는 이런 연구 인프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CDM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통합하지 않고 기관별로 다 같은 데이터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 소스 코드로만 공유를 해서 다기관 연구를 하게 됩니다. 특히 DW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관별로 구축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떤 업체 솔루션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과 그런 모습들이 다를 수가 있고요. 기관의 니즈에 따라 기존 상용화된 솔루션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일부 수정돼서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CDM은 이제 하나의 표준화된 데이터 모델이기 때문에 하나의 표준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CDM의 모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CDW는 실제 이제 진료과에서 사용하시는 오더 코드를 기준으로 코호트를 만들거나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쓰는 기준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CDM은 CDM에서 쓰는 표준 용어, 표준 컨셉들을 가지고 코호트를 이제 만드는 기준을 설정하게 되십니다. 만드는 절차에 대해서도 CDW는 사용자 수요 조사와 어떤 기관별 니즈에 따라서 일부 이제 변형이 될 수 있는 그 부분도 있고, 특히 전자 의무 기록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다양한 많은 큰 데이터들을 전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개발 형태와 그다음에 개발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CDM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오픈 소스, 특히 오목 CDM 같은 경우에는 이 CDM을 사용한 연구라든지 어떤 분석 플랫폼에 대한 소스가 다 공개되어 있어서 오픈 소스 위주의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CD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테이블에 일정 데이터의 모습이 정해져 있고 이제 구조를 하나로 합치고
또 이제 그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 뭐 어떤 병원은 남자, 여자 구분을 남녀로도 쓸 수도 있고, 뭐 또는 뭐 메일, 피메일의 약자를 따서 MF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이 CDM에서는 8507과 8532라는 컨셉 아이디로 쓰겠다라는 의미의 표준화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CDM과 CDW에는 약간 더 적재된 데이터의 모양이 다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고, CDW는 조금 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드리면서 실제 연구에 필요한 조건들을 이제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에서 실제 쓰는 이제 로컬 코드를 사용해서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가 되면서 이제 진료 목적으로 후형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가명화를 처리를 한 후에 사용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가명화된 환자 데이터, 개인 식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데이터를 활용을 하게끔 원칙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일부 데이터가 이제 식별 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 연구자가 직접 처리를 하거나 또는 이런 시스템 상에서 처리가 된 데이터를 이제 쓸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할 시스템도 저희 CDW 내에 개인 식별 정보를 최대한 제거하고 이제 데이터를 적재를 하고 있으나 일부 좀 식별 처리가 되지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계속 개선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연구 관련해서는 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가명 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가명 처리된 데이터만 가지고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IRB 연구계획서 작성하실 때 좀 같이 내용을 작성해 주시고 IRB 심의 승인을 받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해서는 이제 히파의 프라이버시 룰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개인 식별 정보를 퍼스널 헬스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식별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항목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환자의 이름, 주소, 그다음에 생년월일 또는 뭐 환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뭐 IP 주소 같은 이런 식별 정보들을 정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은 반드시 이제 엄격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CDW에서도 환자의 기존 이제 병록번호 대신에 가명화된 환자 아이디를 사용하도록 지금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고, 연구자분들께서 코호트를 만드실 때마다 이 가명화된 아이디는 바뀝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재식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시스템상에서 가명 처리된 환자 아이디를 기존의 환자 등록번호로 재식별 처리하는 것들은 지원이 가능하지만요. 이미 이제 가명화된 차트상에 이제 뭐 의사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다시 재식별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좀 불가한 부분이다라고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쓰고 있는 카카오 헬스케어의 HRS라는 솔루션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HRS라는 CCW 시스템의 장점으로는 크게 이 시스템은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임상 지표 관리하는 시스템 그리고 오늘 소개할 연구 검색 시스템입니다. 이 연구 검색 시스템에서는 코호트를 생성하고 간단한 통계 분석과 기계학습까지 테스트 해보실 수 있는 부분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올인원 분석 환경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고,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직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제 쉬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코드 탐색을 지원하고 연구에 필요한 코드를 매번 만드실 필요 없이 이제 많이 쓰시는 코드 세트를 각자 만드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이 내 연구와 공동 연구를 위한 공용 프로젝트 이렇게 개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 그 CW 연구 검색에 로그인을 하시면 왼쪽에 이제 내 연구라는 탭이 있고 프로젝트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연구는 내가 혼자서만 볼 수 있는 공간. 내가 뭐 코호트를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코호트를 만들고 나서 이게 되는지 이제 기능을 써보실 때는 내 연구 탭에서 하시면 되고 어느 정도 코호트의 조건이 정리가 되고 이 부분들을 다른 연구자분들과 같이 쉐어를 해서 프로젝트성으로 운영을 할 때는 내 연구에서 만들었던 것들을 프로젝트로 넘겨서 같이 이제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그리고 우리 연구팀만 볼 수 있게 비공개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개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옵션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 관리 시스템에서는 임상 질지표 항목별로 이제 모니터링해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실제 우리 병원의 어떤 항목별 실 데이터 기반의 이제 시각화된 자료들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ECW에서는 의무 기록에 들어가 있는 정형화된 데이터 이외에 이제 차트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저희가 데이터 적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료과별 특정 기능 검사 또는 차트 기록에 대한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5가지 기능들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연구 코호트와 항목 추가 업로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서 오늘 실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코호트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을 위한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간단한 이제 뭐 T테스트나 아노바, 카이스케어 등 생존 분석 같은 분석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통계 분석 기능,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머신러닝 모델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관련 그 교육 자료뿐만 아니라 매뉴얼 자료들을 저희가 그룹에어 그리고 브리스에 이제 업로드를 해 놓았으니까요. 같이 참고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희가 오늘 실습에 대해서는 교육 영상을 별도로 저희 센터 유튜브에 게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추후에도 교육 이후에 조금 더 보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나버려서 저는 여기까지 소개를 마치고 저희 김소영 간호사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언제든지 네, 남겨주시면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네, 소연쌤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목소리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의료정보팀 김소영 간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CW 연구검색 사용자 교육으로 연구 코호트랑 항목 추가 업로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저희가 전과는 다르게 이번에 재구축하면서 의무기록 뷰어가 기능이 추가돼서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이에 코호트 시나리오 하나 설정을 하고 간단한 코호트를 설정하는 3가지 목차로 이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의무기록 뷰어 기능 추가입니다. 저희가 이제 환자 코호트 설정을 다 하고 나서 이제 환자 리스트를 소연쌤 요거 전체 그 슬라이드 쇼로 해가지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코호트를 설정을 하고 나서 환자 목록에 대해서 이제 환자 개별당 의무기록 뷰어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무기록 뷰어를 클릭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순서로 뷰어에 대한 기능을 볼 수가 있으시고요. 이제 뷰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환자 개인정보, 여기서 보실 환자명이라든지 여기 보는 등록번호도 지금 가명화 처리돼서 지금 기록 확인만 가능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록 유형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금 4가지로 진료 기록, 처방, 간호 기록, 검사 4가지 기록 유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기록 비어 기능에 대해서 이제 주의사항은 이 HAIS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비어 기능을 보실 수 있고, 만약 이 화면을 로그아웃 하시거나 나가시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베스트케어 2.0이 로그인된 경우에만 의무기록 비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라는 팝업창이 뜨게 돼서 이제 의무기록 비어를 보시고자 하고자 하시면은 항상 이 HIS를 종료하지 마시고 창을 켜 놓은 상태로 보셔야 합니다. 이제 뷰어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설명드릴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이형 당뇨 진단 후 CVD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군에 대해서 이제 코호트 설정을 하였고요. 저는 이 코호트를 설정을 하면서 인클루전 크라이티리아 같은 경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보람의 병원에 내원한 18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이형 당뇨 진단을 받고 이형 당뇨 진단 후에 스트로크 또는 MI 진단받는 환자를 인클루전 크라이티리아로 설정을 했고, 여기서 이제 제외 조건 같은 경우는 이형 당뇨 진단 전에 스트로크나 MI 진단 받은 환자는 제외하는 설정을 조건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진입 단계, 단계 1, 2, 세 단계로 나누었고요. 단계 1에서 저는 지금 당뇨 진단 같은 경우는 KCD211과 검사 HbA1c 6.5 이상 받은 것을 이제 당뇨 진단의 정의로 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 진단 후에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 실습에서는 지금 브레인 MRI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 판동문에 임팍션이 있는 환자를 추출하는 조건을 스트로크를 정의를 할 거고 MI 같은 경우는 KCD 진단 IE1과 코로나리 관련된 시술을 받은 환자를 저는 MI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외 조건의 스트로크와 MI도 단계 2의 스트로크와 MI로 동일한 조건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진입 단계부터 이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스트 케어에 로그인을 하시고요. 이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제 메인 메뉴를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메인 선택에서 CW 연구 검색에 대한 권한이 있으시면 여기 연구 검색을 클릭하셔서 접속하시면은 연구 검색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저희 CW 연구 검색 관련된 화면이고요. 여기서 이제 연구 코호트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빠르게 환자 인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시나리오 검색이라 해서 내가 맞게 시나리오를 선택해서 코호트도 설정할 수가 있고 사용자 정의 검색을 들어가서도 이제 코호트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편리한 방법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 저는 오늘 여기 연구 코호트에 접속을 해서 연구 코호트 생성을 클릭하시고 사용자 정의 검색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진입 단계에 아까 보라매 병원 24년도 1월 1일부터 24년도 12월 31일까지 이제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할 거고 여기 보시면 검색 기간에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로 조건을 설정을 하고 내원 유형은 여기 입원 외래 응급 건강검진 다 선택이 가능하고 저는 오늘은 전체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별도 남녀 이제 선택이 가능한데 저도 전체를 선택을 하고 나이도 이제 연구 설정에 맞게 여기서 조건을 설정을 해주실 수 있고 저는 성인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조건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 단계에 진료과 코드 추가라고 해서 내가 특정 진료과에 내원한 환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저는 전체 진료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는 안 하고 이제 여기서 현재 단계까지 환자 수 계산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주안의 병원에 내원한 18세 이상의 환자, 1년 동안 내원한 이제 18세 이상의 환자가 지금 N수를 여기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진입 단계에 대한 이제 설정을 했고, 이제 단계 1에 대해서 당뇨 진단에 대한 조건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뇨 진단 같은 경우는 KCD 코드랑 검사 코드를 가지고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CW 화면으로 돌아와서 단계 1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뇨 진단은 KCD 코드로 이제 진단을 조건을 선택할 텐데 그럴 경우 여기 조건 선택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내가 이제 코드를 설정할 때 어떤 조건을 할지에 따라 여기서 이제 찾으셔가지고 조건을 설정을 하시면 되고 저는 지금 진단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는 진단에 들어왔고 여기서 진단 코드 추가를 접속을 하시면은
그래서 이제 진단에 대해서 검색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되고요. 이제 연구자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뭐 진단명이라든지 진단 코드 혹은 KCD 코드를 여기에 입력하시게 되면은 모든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 저는 오늘 당뇨 진단인 KCD 코드를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이 119과 관련된 코드들이 뜨게 되고, 여기 옆으로 가시게 되면은 KCD 코드 이 119과 관련된 코드들이었다는 걸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연구자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코드를 선택하시면 되고, 오늘 실습에서는 전체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하시는 코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전체 추가를 해서 선택한 코드 목록에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확인을 한 이후에 코드 추가 완료를 하시면은 여기 총 23개의 코드가 이제 추가된 게 확인이 가능하시고, 이제 진단 코드에 대해 세부 사항으로는 진단 횟수는 최초 1회고 진단 구분에 대해서도 주진단인지 부진단인지 아니면 수술 전후 진단, 확정, 퇴원시 진단에 대해서도 다 조건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내원 유형이나 이제 추출 기간도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번 코드 설정에서는 단계 1이 저는 인덱스 데이트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 코호트를 설정을 하시면서 현재 단계까지 환자 수 계산을 하시면서 N수를 확인하시면서 자꾸 조건 변경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24년 1년 동안 보람의 병원의 내원에서 당뇨 진단 받은 환자 수가 총 12,000명 정도인 걸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저희가 당뇨 진단이 KCD랑 아까 검사도 추가하기로 조건을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를 하시려면 여기 조건 선택에 한 번 더 클릭을 하셔서, 저는 이번에 이제 진단 검사를 찾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검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검사에서 검사 코드에 검사 코드를 추가하시게 되면 이제 검사를 찾을 수 있는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아까 진단이론 마찬가지로 뭐 연구자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는 검사 코드라든지 검사명 이제 검색을 하셔서 연구에 찾고자 하는 검사를 찾으시면 되고요. 저는 검사명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HbA1c라는 검사를 조건을 설정할 거고, 임급검사랑 일반검사 두 개 설정을 해서 전체 추가를 해서 선택한 코드 목록에 들어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코드 추가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두 개의 검사가 이제 코드가 이제 추가가 된 걸 확인이 가능하시고, 이제 내려가셔서 세부 항목에 대해 이제 확인이 가능하신데, 검사 횟수는 최초 1회, 시행 여부는 다 했고, 여기서 저는 이제 범위 설정을 6.5 이상 한 10 이하의 환자만 추출하고 싶다 하고자 할 때는 여기 범위 설정을 누르셔서 6.5, 1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세부 사항에 대해 다 조건을 설정을 하고 인덱스 데이트인 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현재 당뇨 진단을 받고 이 HbA1c 검사를 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지금 현재 엔드 조건으로 되어 있고요. 엔드 조건일 때 환자 수 계산을 해보면 2,800명 정도가 되고, 아니면 5월 조건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14,000명 정도가 뜨는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5월 조건으로 해서 지금 단계 1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보람의 병원에 24년 또 1년 동안 내원한 환자들 중에서 당뇨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HbA1c 검사가 6.5에서 10 사이인 환자를 추출을 했었고, 이제 단계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아까 진단 추가한 거, 그리고 HbA1c 검사 추가한 항목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단계 2로 당뇨 진단 후에 그 스트록 또는 MI 진단을 받은 환자를 추출을 할 건데, 스트록의 정의는 저는 브레 MI 시행에서 검사 결과가 임파기 환자, MI 진단은 KCD IE1과 코로나링 관련된 시술을 받은 환자를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CDW 화면으로 돌아와서 단계 2 추가를 하면은 단계 2에 대한 조건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 여기 조건 선택을 클릭하셔서 이제 스트로크에 대한 정의를 할 건데, 스트로크는 브레인 MRI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를 클릭하시고 검사 코드 추가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검사 탭 화면이 뜨게 되고, 이제 여기서 제가 원하는 검사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실습에서는 브레인 MRI 관련된 검사를 모두 다 추가할 거기 때문에 브레인 MRI 검색을 해서 이제 그 검사명들을 한 번 더 훑어주시고 원하시는 코드에 대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전체 추가해서 선택한 코드 목록이 돌아왔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제외 조건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넣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여기 옆으로 가시면 추가된 코드로 코드셋 생성이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선택한 이 코드에 대해서 셋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어떤 코드인지 이름을 정하신 다음에 생성 완료를 해주시고 여기 검사 세트 화면에 가보시면은 내가 만든 세트들을 여기서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시고 이제 다음 이후 코호트를 설정할 때 내가 주로 쓰는 셋 아니면 이전에 설정했던 세트를 그대로 편히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셋까지 만든 다음에 지금 코드 추가 완료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제 브레인 MRI 관련된 이제 검사 코드가 이제 추가가 되었고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 검사에서 최초 1회 시행 여부에서 저는 여기서 임파기 판정에 들어간 것을 이제 근데 저희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할 거기 때문에 여기 프리텍스트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에 임팍이라는 것을 이제 프리텍스트를 조건을 넣게 되면은 이제 판독명에 임팍이라는 조건이 있는 것을 다 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단계 2에서는 추출 기간을 저희가 지금 조건을 설정한 게 이 진단을 받은 후기 때문에 저는 이 추출 기간을 선행 조건에 따른 설정해서 기간 설정을 시작 시점만으로 설정, 이제 단계 1에 대해서 시작일 이후로 조건 설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현재 단계까지 환자 수 계산을 계속 해옴으로써 이 N수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스트로크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MI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데 똑같이 그 조건 선택에 진단에 들어가셔서 이제 진단 코드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KCD 코드 저는 MI의 KCD 코드를 I12로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설정하고자 하는 이런 진단명들이 확인을 하고 옆으로 가시면은 KCD 코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모두 다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전체 선택을 클릭하시고 전체 추가를 하신 다음에 선택한 코드 목록에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저도 이거 마찬가지로 제외 조건에 이것도 똑같은 코드셋으로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코드셋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이제 코드명을 입력하시고 생성 완료를 하시고 이 진단 셋에 가시면은 이제 설정한 내가 만든 셋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MI에 대한 진단을 코드 추가 완료를 하고 여기 코드 설정 16개가 들어간 게 확인이 가능하고 진단에 대해서 저는 다 전체를 선택을 할 거고 여기서도 똑같이 추출 기간을 저는 당뇨 진단 후기 때문에 선행 조건에 따른 설정에서 시작 시점만 설정, 단계 1의 최초 발생 시작일 이후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엔드 조건, 5월 조건을 다 왔다 갔다 선택을 하시면서 환자 수 계산을 하시면서 대략 몇 명 정도 나오는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MI에
정의로 마지막으로 코로나리 관련된 시술 환자를 추가를 할 거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검사를 누르셔서 검사 코드 추가를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 내가 찾고자 하는 검사명을 입력하시면 되고 아니면 알고 계신 검사 코드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번 실습에서는 코로나로 입력을 해서 그와 관련된 이제 검사에 대해서는 다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코드 목록에 들어온 항목들은 이제 확인 가능하시고 여기서도 저희가 또 코드셋을 하나 생성할 거기 때문에 코드셋 생성에 들어가셔서 이제 코로나리 관련된 이제 코드셋을 하나 만드시고 생성 완료 누르신 다음에 검사 세트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이제 조건을 맞는 검사 세트를 여기서 확인 가능하시고 이제 코드 추가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코로나리 관련된 시술이 여기 총 31개가 다 완료가 됐고요. 여기서도 세부 조건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입력을 하시면 되고 저는 여기서 추출 기간을 실행 조건에 따른 설정에서 시작 시점만 설정해서 단계 1 시작일 이후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 단계까지 환자 수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527명인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지금 24년도 1년 동안 보라매 병원에 내원해서 당뇨 진단을 받거나 HbA1c 검사가 6.5에서 10 사이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그 이후에 이제 뭐 스트로크나 MI를 정한 환자가 총 500명 정도인 걸 확인을 했고요. 여기 플로우 차트에 가시면은 저희가 설정한 조건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도 여기 다 확인이 가능하시고 조건 설정한 것들은 세부 조건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단계 2까지 조건 설정을 했고 저희는 이제 PPT 지금 화면으로 돌아왔는데요. 단계 2 설정한 거에 대한 슬라이드 화면입니다. MI도 저희 추가해서 코드 설정까지 했고 코로나리 관련된 시술 진단까지 다 추가를 했고 마지막으로 단계 3으로 당뇨 진단 전에 스트로크 또는 MI 진단 받은 환자는 이제 제외하겠다는 조건으로 이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CW 연구 검색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단계 3을 추가를 하시고 여기서 스트로크에 대한 검사의 브레인 MRA에 대한 조건을 아까 단계 2랑 동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 코드 추가를 들어가셔서 이제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아까 내가 만들어 놓은 검사 셋을 들어가셔서 내가 만든 검사 셋을 선택하신 다음에 전체 선택해서 선택한 코드 목록으로 옮긴 걸 확인한 후에 코드 추가 완료를 하시면 코드가 이제 추가가 됐고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은 저희가 이제 이거는 제외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 포함이라는 글씨를 누르게 되면은 포함 제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외 조건으로 제외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당뇨 진단 전에 진단을 받은 환자이기 때문에 추출 기간을 설정을 해서 선행 조건에 따른 설정에서 기간은 저희는 시작 시점으로 단계 1, 당뇨 진단 받은 1 기점으로 시작일 이전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코드 설정을 하시면서 현재 단계까지 환자 수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 이제 동일하게 진단에서 MI 진단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진단 코드 추가하셔서 내가 아까 만들어 놓은 진단 세트에 MI에 관련된 진단을 선택해서 쉽고 빠르게 코드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외 조건이기 때문에 제외를 설정을 하시고 이제 진단에 대해 세부 조건들을 다 확인을 하고 이것도 추출 기간을 당뇨 진단 전에 이벤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단계 1 이전으로 설정을 하고 여기서도 이제 조건을 뭐 엔드 조건에 따라 환자 수 계산도 가능하고 저는 지금 5월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환자 수 계산을 해보면 500
여명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이 단계 2랑 동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코로나리 관련된 시술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에서 검사 코드 추가, 검사 셋에서 저희가 아까 만들어 놓은 코로나리 관련된 시술에 대해서 코드 추가를 완료를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외 조건 설정을 하시고, 검사에 대해 세부 범위를 이제 설정 조건을 한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이벤트가 당뇨 진단 전이어야 하기 때문에 선행 조건에 따른 조건, 시작 시점만 단계 1의 이전으로 해서 이벤트 조건을 다 설정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현재 단계까지 환자 수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게 사용자 접속자가 많다 보면은 좀 이게 돌아가는 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는 합니다. 최종 527명인 것을 확인을 했고, 여기 플로우 차트에 이제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조건을 설정한 진입 단계 1의 설정에 대해서 이제 해당되지 않는 환자 수들도 확인하고, 저희 조건에 대한 설명도 다 확인하고, 단계 3에 대한 환자가 없는 것도 확인하고, 여기 코호트 데피니션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이제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제 그래프로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E형 진단 후에 CVD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고, 그 진단 전에 그 스트록이나 MI는 진단받은 환자는 제외한 조건을 다 설정을 하였고, 내가 여기서 이제 종료하겠다 하시면은 여기 최종 결과 계산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최종 환자 수를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최종 환자 목록에서도 이제 여기 환자 식별자라고 해서 이제 계속 가명화돼서 나오는 환자 식별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기본 디폴트로 성별과 생년월일이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일은 다 01로 통일을 했기 때문에 생년월까지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음주력표를 클릭을 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홈드로피어 화면이 보이게 되고요. 여기 조건별 상세줄에 가서 내가 보고 싶은 기록의 유형을 선택을 하셔서 일을 하시고, 그 아까 환자분에 대해서 이제 조건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경과를 보게 되는 경우는 이런 이번 경과에 대해서도 의무 기록표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등록번호는 가명화된 등록번호이긴 합니다. 의무기록 기록까지 여기서 확인이 다 가능하시고, 나는 이 추출한 환자들에 대해서 더 자세한 조건을 뽑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항목 추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항목 추가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항목 설정이라는 탭이 있어서 클릭하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코호트 환자들을 찾았고, 이 환자들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 항목 설정에도 동일하게 이제 날짜 지정도 가능하고, 지금 저는 이 항목 설정의 항목들을 보면 뭐 환자 내원 진단, 처방, 약품, 수술 시술, 진료 기록, 검사, 그리고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 항목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다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고자 하시는 것을 클릭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 실습에서 저는 환자를 클릭해서 생년월일, 성별이랑, 그리고 아까 저희가 진단 찾은
KCD 코드를 이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단 코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코드 설정을 했을 때 넣었던 진단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 난 이 진단이 너무 많다 하시는 연구자분들께서는 보고자 하는 진단만 넣으셔도 되고, 굳이 이 진단이 아닌 다른 진단을 선택을 해서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환자가 받았던 진단이었으면 다 조건이 나오게 되고, 저는 지금 당뇨만 보고 싶다 하시면은 검색을 하셔서 여기에 선택되어 있는 거를 전체 제거를 하시고 제가 방금 검색한 거를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진단이랑 아까 검사에 대해서도 여기가 지금 검사 코드, 검사명, 시행일자, 그리고 검사 결과까지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환자의 검사 결과까지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검사도 저희가 아까 코드 설정했을 때 넣었던 검사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면은 좀 돌아가는 데 시간이 걸려서 저는 여기서 설정했던 HbA1c랑 브레인 MRI만 선택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 기간도 저희가 이제 조건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한 6개월 정도로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돌아가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항목이 있기는 한데 그거를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은 아까처럼 똑같이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저희가 항목 추가해서 환자에서 생년월일, 성별 넣었던 것들을 보면 여기서 다 확인이 가능하시고 진단 같은 경우도 진단 코드 아까 추가한 진단명, KCD 진단이 뭐 받았는지도 여기서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검사에서 시행일자, 검사 코드, 검사명, 검사 결과, 숫자 한 거에 대해서도 이 환자의 HbA1c 검사 결과까지 다 추출이 가능하게 되고 저희가 지금 현재 2010년 이전의 데이터들은 아직 좀 조회가 안 되고 있고 2010년 EMR을 도입한 이후부터 지금 검사 결과가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건을 설정했을 때 6.5 이상이라고 했는데 여기 5.8이 나온 이유는 저희가 아까 여기서 코호트를 설정할 때 이런 설정 범위값 같은 조건들은 이런 코호트 환자들을 찾기 위한 값으로만 사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항목 추가해서 나온 검사 결과 같은 것들은 이런 환자가 6.5 이전에 뭐 5.8, 5.4를 맞았다 하면은 그 검사까지도 다 여기서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레인 MRI 같은 경우도 여기 문자에 보시면은 판독문에 있던 내용을 다 그대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목 설정을 해서 이런 설정한 값들에 대해 이제 파일을 다운받고자 하시면은 여기 다운로드 파일 생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면 데이터 다운로드가 뜨게 되고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어떤 용도로 다운이 될지 이제 확인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연구에 사용하게끔 놓고 얘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아까 봤던 환자 식별자들이 이렇게 다 뜨게 되고요. 시행일자, 검사 코드, 검사명, 아까 그 화면에 보였던 그대로 이제 엑셀 파일로 조회가 가능하시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다운까지 다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단계 3까지 저희가 제외 조건까지 다 설정을 해서 최종 환자 확인 목록까지 해서 의무기록 비율까지 아까 다 확인을 했고 그리고 항목 설정이 들어가셔서 보고자 하는 항목까지 다 내가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 항목 설정 화면에서 내가 이제 아까 추가한 이 결과값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판독문 같은 경우 이런 텍스트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검사 결과 값들도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보여드렸듯이 이제 데이터 다운도 가능하시고
이제 데이터 다운을 가능한데 혹여나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 다운이 가용한지 항목에 대해 궁금하신 연구자분들께서도 계실 텐데 저희 항목 설정에 있는 파일 내에 있는 항목들은 다 다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코드 시나리오 하나를 설정을 했고 이제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정 조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이번 시간 이제 키워드 검색으로 할 거고, 조건은 그냥 간략하게 MI 진단받는 환자에 대해서 클로피도 그래 복용 환자가 몇 명이나 되지? 라는 엔수나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아까 여기 다시 CW 화면으로 돌아와서 홈 화면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저희가 봤던 이 키워드 검색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빠르게 환자 수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MI 진단받은 환자에서 클로피도 그래를 복용한 환자고 저는 MI를 KCD 코드 IE1로 조건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E1로 조건을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MI로 직접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진단에 들어가서 내가 아까 검색했던 것들 코드를 여기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원하는 코드를 선택을 하셔서 추가를 하시면은 이제 AAMI에 대한 이제 코드를 넣고 여기서 이제 내가 약도 궁금하기 때문에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약품이라는 이제 도메인이 뜨게 됩니다. 약품 들어가시게 되면은 피부그레이에 대해서 이제 검색했던 화면이 뜨고 저는 우선은 이걸 모두 다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서 전체 추가, 코드 추가 완료하고 이제 여기서 빠르게 엔수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저는 뭐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진입 단계에서 설정했던 조건들이 가능합니다.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보라말 병원에 내원한 성인을 대상으로 연수가 몇 명이지 할 때는 간략하게 여기서 연수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대략 800명? 이게 거의 하루 전까지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9월 1일까지 하면은 좀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은 돌아가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빠르게 대략적인 엔수만 확인하고 싶다 하신 경우에는 여기 키워드만 입력을 하시면 그게 맞게 도메인인지 설정이 가능하고 여기 또 엔드 조건, OR 조건도 조건 설정이 가능하고 여기서 이제 내가 뭐 좀 더 세세하게 가고 싶다 하시는 경우는 사용자 정의 검색으로 가서 이제 조건을 세세하게 검색을 해보실 수도 있고 아닌 경우는 여기서 환자 통계 조회를 가시면은 이 환자들에 대한 이제 통계 화면도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환자 통계에 대한 이제 화면도 보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키워드로 빠르게 이제 검색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방금 조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가져왔는데요. 병리 검사를 시행하고 런캔서를 진단받는 환자에 대해서도 한번 조건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CW 화면으로 돌아와서 여기 키워드 검색을 가신 다음에 우선 병리 검사를 저는 하나를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 원하는 도메인을 선택을 하셔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검사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관련된 병리 검사 추가를 하고 저는 이제 런캔서도 진단 받은 환자를 저는 KCD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단에 대한 확인 도메인을 선택을 하셔서 내가 3사에 대해 넣었던 거를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저는 이거를 모두 다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빠르게 환자 수가 여기서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검색 기간은 2024년 5월
30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보안의 병원에 내거나 런캐슬 진단을 받고 병리 검사를 한 환자에 대한 조건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접속자가 많으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달 조건으로 다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려서 여기서 이제 아까 그 화면에서 인수를 확인한 다음에 그 사용자 정의 검색으로 이동하시게 되면은 좀 시간이 걸려서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다음 화면과 같이 세부 사항으로 이제 설정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럼 여기서 이 피사고 검사에 대해서 파지티브인 환자만 추출하고 싶기 때문에 이 검사 코드에 들어오셔서 아까 보여드린 프리텍스트 검색에서 파지티브를 넣으실 수가 있고 여기서 나는 지금 이렇게 단계 1, 단계 2가 나눠지긴 했지만 이거를 마우스 드랩 하시면은 이게 단계 1에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연구자 선생님들께서 코드를 설정하실 때 이제 조건에 맞게 움직이시면서 조건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엔드 조건인지 5월 조건인지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진입 단계에 대해서도 여기서 조건 설정이 가능하고 여기서 저는 아까 이 파지티브 검사를 추가했기 때문에 추가로 넣고 현재까지 환자 수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좀 사용량이 많아서 좀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서도 이제 환자 S를 확인한 다음에 최종 결과 계산을 뜨면은 아까와 같이 환자 목록이 뜨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 접속자 수가 많거나 또는 저희가 이제 쿼리 데이터를 이제 봐야 될 데이터의 조건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독문에 있는 특정 표현을 보는 그 세세한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 간헐적으로 이렇게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코드에 대해 이제 들어왔고요. 이제 최종 환자 수를 확인을 했고, 저는 아까 병리 검사를 추가해서 이런 병리 판독문도 한번 보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셔서 항목 추가를 들어가신 다음에 항목 설정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검사를 들어가셔서 검사 코드, 검사명, 시행일자, 병리 식별자, 검사 결과에 대해 추가를 해서 항목 데이터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도 좀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제 아까 추가한 시행일자 코드 검사명 검사 결과까지도 여기서 이제 다 확인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판독문의 상태로 다 확인이 가능하고 이 환자에 대해 더 궁금하다 싶으면 의무기록 비열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원하는 기록을 선택하셔서 뷰의 기능을 보시면 되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와서 저희가 이제 방금 키워드 검색을 해서 더 자세한 조건을 보고 싶다는 경우 사용자 범위 검색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이제 상세 조건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최종 환자 수 확인해서 항목 추가해서 더 자세한 사항들을 보실 수 있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설정에 대한 항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시간 관계상 1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좀 교육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어떤 코호트를 만들어 드리는 이제 니즈를 충족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좀 보시고 실제적으로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주제에 맞는 이제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해보시고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봐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이제 코호트 설정과 항목 추가, 요 기능을 가장 많이 쓰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좀 컨텐츠를 구성을 해봤는데, CCW에서 이제 만들어진 코호트에 대한 간단한 분석 같은 기능들도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오늘 실습 자료 말고도 상세 이제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룹웨어 게시판 그리고 브리스 게시판 공지사항에서 매뉴얼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봐 주시고 또 뭐 문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담당자께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또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혹시 질문이나 문의사항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주시거나 또는 채팅창에 의견 말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저 외과 윤원건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 네, 선생님 소리가, 네, 잘 네네네. 들립니다. 네네네. 네. 지금 보니까 그 조금 검색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서 뭐 필요하면은 조금 이렇게 그 검색 기간을 조금 짧게 설정해서 여러 번 조금 코호트를 구성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나 그런 경우에 이제 환자 감염화 정보가 각 코호트마다 혹시 같은 환자라도 계속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는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그 시스템 자체를 많이 사용을 해보셔야 좀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능 테스트를 하실 때는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기간을 좀 짧게 해보시면 이게 데이터가 뭐 어느 정도 나온다, 안 나온다 정도는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말씀하신 감염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자 데이터 값이 변하는 건 아니고요. 환자 번호가 아까 보셨겠지만 원래 환자 번호 숫자 8자리가 아닌 다른 뭐 번호로 이렇게 바뀌는데 코호트를 만들 때마다 그 아이디만 바뀌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에 대한 답이 충분히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호트 1에서 환자 번호가 A인 그 사람이 있고 뭐 코호트 제가 구성한 B 코호트에서 똑같이 환자 번호 A로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의미이신 네, 거죠? 다른 환자입니다. 다른 환자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CDW를 사용을 해서 뭐 데이터를 이제 보시고 추출하시고 다른 연구에 활용을 하실 때 이제 저희가 가급적이면 CDW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이제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가명화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어서 추후에는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적인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문의사항 있으신 분이 계시면 또 자유롭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교육 이후에라도 사용을 해보시다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거나 또 이제 뭔가 왜 데이터가 안 나오는지 뭐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의가 생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실습 강연 해주신 저희 의료정보팀의 김소영 선생님께서 이제 담당자로 계셔가지고 김소영 간호사께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저에게 연락 주시면 최대한 대응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이제 막 시스템을 오픈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사실 많이 써주셔야 저희가 이제 기능 개선적인 부분들도 앞으로 더 개선이 될 부분들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이 사용해 주시고 또 피드백 많이 주시면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